네, 정경심 측에 너무 화난다. 이 말 바로 누가 했을까요?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의 변호인이 어제 첫 재판을 끝내고 나온 뒤 한 말입니다.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조 씨를 사기꾼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처음부터 예상은 했지만 너무 화가 난다. 오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 사이에 차가운 기류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오촌 조카 김건삼 변호사님, 가장 중요한 증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 조범도 씨 가장 증인 중에 중요한데, 네. 지금 사모펀드나 아니면 이제 코린토 피의와 관련돼서 조국 전 장관의 부부는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혀 모르면 이렇게 누가 한 것이냐? 그럼 조범동 씨가 단독으로 한 것이냐? 이제 그런 결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범동 씨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조국 전 장관, 특히 이제 정경심 교수하고 상의를 해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되면 결국 나중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기의 형량이 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범동 씨가 사기꾼이다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유시민 작가의 알레오에서 네. 그 한국투자증권 그 김경루 차장 네. 거기서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조범동이 사기꾼이다 보면 매우 단순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만약에 조범동을 빼면 조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이 모든 걸 지시한 것처럼 돼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당시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을 때 조범동 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했을 거고 또 이렇게 알레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마 나를 앞으로 자기들은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고 모든 주가 조작이랄지 아니면 뭐 무자본으로 회사 인수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려감이 변호사를 통해서 좀 표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흘 전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영장 기재된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당하게 과도하게 좀 평생의 상처를 받는 일들은 이제 여기서 그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검찰에선 정 교수와 구속된 오촌 조카 조 씨를 사모펀드 투자금 10억 원을 돌려받은 등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 변호사님? 일단 이제 영장 범죄 사실 자체를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건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만 영장 범죄사에 적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까지 이제 언론에 나왔던 많은 의혹들 중에 하나가 지금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같이 해서 한 13억 정도 횡령을 했는데 그중에 정경심 교수가 한 10억 정도 돌려받은 혐의 네. 또 뭐 그 이외에 웅동항공과 관련될 때 여기에 사실 채용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그 당시에 정경심 교수가 이사로 재직 중이었잖아요. 그리고 채용비리 때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시험 문제를 누가 출제를 했느냐 동양대에서 출제한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동양대에서는 우리는 출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그러니까 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그 11개 정도 범죄 혐의인데 그거 이외에 이제 더 이제까지 의혹으로 제기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수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아마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뭐 앞으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을 언제 소환해서 조사를 하느냐,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구속이 되고 처음으로 정경심 교수 어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구속된 피의자 신분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검찰의 조사 강도는 이번에 높아질 것 같아요, 이 원장님.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구속을 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검찰이 원할 때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또 하나는 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구치소에 구속돼 있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동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집에 있을 때 하고 구치소에 있을 때는 굉장히 위축되기도 하고 네. 어떤 면에서 빨리 어떤 면에서 본인의 시인을 할 경우에 어떤 본인의 죄가 또 감경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검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구치소에 불러 조사하면 대충 그때부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진술하기 시작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구속이라는 게 수사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으면 아마 검찰은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는 조국 전 장관의 관련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켤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좀 전에 김광상 변호사는 이야기했지만 지금 조범동 씨가 재판에서 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왜 나한테 다 뒤집어 쓰라고 그러냐. 네. 넌 지금 저 정경심 교수도 상당히 다 했다. 라고 지금 어떤 면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싸움을 벌이고 있거든요. 양측이 서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책임을 떠넘기는 싸움에서 조범동 씨 입장에서는 어떤 진술에 유리하겠습니까? 자, 이 사태는 정경심 씨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 믿고 다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본인 입장에서는 죄는 강경될 수 있겠죠. 그러나 책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경심 교수에 이어서 조 전 장관에게까지도 확대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이 상황이 굉장히 좀 미묘하게 진행될 거라 보는데 아마 이제 재판에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공소장을 수사 기록을 다 안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연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간에 또 전화 통화했던 녹취 기록도 아직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보면 정경심 교수 소환과 조범동 씨의 재판 등등을 보면 결국 초점은 아마 조국 전 장관으로 맞춰질 것이다. 즉 조국 전 장관의 직권을 이용한 혐의.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검찰의 수사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사모펀드 의혹부터 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건요. 최 교수님, 네. 이 조국 전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이 사안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었느냐, 그게 이제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CG에 나옵니다만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 측 계좌로 5천만 원 정도가 갔다, 그렇게 좀 밝혀지고 있고요. 네. 그 돈과 다른 돈을 합쳐 주식 12만 주를 매수했다고 지금 검찰을 보고 있는데 저 5천만 원이 건너갈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검찰의 시점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알고 있었든지 아니면 정경심 교수가 얘기를 해줬든지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조 전 장관은 뭐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계좌를 아내가 관리를 했고 본인은 들어본 적이 없다.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거래하는데 개입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 부분의 연결고리를 검찰이 어떻게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향후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검찰 수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최근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의 처남 집이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 집에서 발견된 12만 주, WFM의 12만 주가 과연 누구 소유인가? 그리고 이것을 샀을 때 시가보다 2억 원 싸게 샀는데 또 매수했을 때 시기가 조 전 장관이 정부 수석일 때다. 이게 무언가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김광상 교수님.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이 누구의 소유인가 이걸 따져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계좌 추적을 하고 수사를 했는데 이 돈 자체가 정경심 교수의 그 돈이 흘러갔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뭐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빌려줬다고 한다면 정경심 교수 동생이 이 주식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사는 거 자체가 어떤 증권거래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산 게 아니라 예. 그 실물 거래로 샀단 말이에요. 그럼 샀으면 이거 사실은 뭐 실물 거래를 샀다고 하면 그것도 입고를 하는 게 맞는데 입고를 하지 않고 집에다 왜 숨겨놨을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은닉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범죄수의 은닉죄의 일부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검찰은 이건 뭐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샀고 정경심 교수를 위해서 주식을 매수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럼 조국 전 장관이 이걸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몰랐다고 하면 사실은 조 전 장관은 여기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네. 그러면 자기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자신의 집사람이 6억이나 들여서 주식을 사는데 이거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지만 예. 근데 법적으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경심 교수가 이전에 그 김경록 씨의 어떤 대화 그런 데 보면 내가 안 꼬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아니 이건 내가 알아서 한 것이지 전혀 조국 전 장관은 몰랐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조 전 장관을 처벌하기 어렵죠. 네. 그런데 지금 영장 심사하면서 지금 검찰에서 나타난 내용이 그날 주식을 사는 때 5천만 원을 조 전 장관이 계좌에서
입금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5천만 원을 왜 입금했느냐 그 부분 문제가 되고 이제 조 전 장관은 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입금한 곳이 어디냐면 청와대 근처에 있는 ATM기에서 입금을 했어요. 예. 그러면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하잖아요. 그럼 조 전 장관이 입금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죄를 인정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제가 이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쭉 살펴보면 아마 결정적인 무엇을 검찰이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정경심 교수의 녹취록이잖아요. 예. 네. 정경심 교수가 조카인 조범동 씨 그리고 자신의 남동생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해놨는데 네. 그게 정기심 교수의 컴퓨터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그 부분을 봤는데 아마 거기에서 만약에 조 전 장관과 상의한 내용이랄지 조 전 장관이 관여한 내용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 오천조카 조범동 씨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네. 조범동 씨가 조 전 장관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개입을 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좀 또 다른 맥락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만간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검찰에서도 웅동학원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점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까지 이제 정경심 교수의 수사는 네. 이제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 웅동학원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아마 수사를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그 원칙적으로는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영장이 발부가 지난번 됐다 한다면 이제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웅동학원 수사를 좀 더 신속히 진행을 했을 텐데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때 약간 주춤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이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그때 그 웅동학원에 이사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사로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출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출제에 관여한 걸로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조 전 장관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있잖아요. 네. 일부가 나갔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다음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부분이 수사가 집중이 될 것이다. 네. 또 여기에 조 전 장관이 얼마나 개입이 돼 있는지 네. 이 부분도 들여다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네. 아마 허위 소송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의 이제 원래 웅동학원이 이제 채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캠프에 한 13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걸 지금 소송을 계속 갚으라고 100여 차례 통보를 받았는데 갚지 않았어요. 계속 이제 이걸 안 갚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웅동학원이 이제 캠코와 소송전을 벌이면서 실제 이 소송 관련해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사용했던 PC에서 본인은 사실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나 아무 관계 안 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컴퓨터에서 이걸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거 관련된 문건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어떤 형법 교수니까 이 소송과 관련해서 본인이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서 이 통보해왔는데 돈 안 갚는 데 있어서 뭔가 기여한 건 아닌지 바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웅동학원 비용 채용 문제와 더불어서 조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한 어떤 검찰의 아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수사망이 조 전 장관을 향해 이제 좁혀오는 것 같은데요. 정경심 교수 구속의 말을 아꼈던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에게 개혁을 기대하는 것이 일제 조선 총독부에게 조선 독립을 기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껏해야 1억 2천 정도고 주식을 사기 위해서 현직 민정수석이 그게 급하게 돈을 이제 조달을 해가면서 이 거래를 했을까? 네. 이 민주당 측에서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의혹을 적극 반박하고 있는 모습 보셨는데요. 최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저 두 분이 하신 말씀은 이게 뭐 민주당의 공적 입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주장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일정 부분 그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러나 네.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또 정쟁을 흘러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고려한다고 하면 차분히 좀 지켜보면서 정말 그 어떤 경우가 나온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렇게 중간중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저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자주 저렇게 표현하는 것을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 전 장관, 정경심 교수 구속 첫날 아들과 함께 이제 서울 구치소를 찾기도 했는데 이런 논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어떤 범죄 혐의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면회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가 이런 논란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모습이 아내를 구치소에 있는 아내를 보러 가는 모습이 뒷모습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조 전 장관 소환이 임박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만약 기각됐으면 네.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병행돼서 이제 조정권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라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11개 혐의 중에서 한 4개 정도가 네. 관련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조 전 있는 거고. 장관하고. 네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WFM 주식을 정말로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돈을 해서 자신의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는 공직윤리법에 있는 직접 투자를 위반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재산 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재산을 허위 신고한 거 되죠.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 주식을 굉장히 8억 정도 주고 사야 하는데 6억 주고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 자체가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있었고 네. 근데 민정수석의 직무의 범위가 워낙 넓거든요. 그래서 주식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뇌물죄가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타켓을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까지 과연 검찰의 칼날을 비껴가지 못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현종 위원, 최진봉 교수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